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마감 직전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만한 종목 세 가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도 볼게요. 만도 오늘 장 4%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버티려고 했던 그 횡보장에서 추세가 이탈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라는 건데 그래도 실적이 견고하다고 하니 조금 더 믿고 가져가 볼까요? 버텨볼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두 분의 선택은 O였습니다. 이게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유자분들은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때까지 버텨보자라는 의견인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상반기까지는 별로 좋은 소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은 것 같고, 다만 다행스럽게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조금 만도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등 기법의 어떤 매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3사 보시면 상반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자동차 공급망 이슈들, 그리고 원자재값, 운송비 등이 계속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원가 압박이 계속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도 보시면 우선 IRA 쪽으로는 호재입니다. 그 상반기 매출 비중을 봤을 때 국내가 약 50%가 나오고 있고요. 북미의 23%, 그리고 중국 쪽에 20%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쪽에 조금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받쳐주기 때문에 만도의 주가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포드의 GE2 플랫폼이죠. 이 전기차 만들어내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의 북미 전기차 생산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봉쇄가 조금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자동차 반등에 따른 어떤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IRA 호재에 따라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증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O 의견 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자동차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위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위아도 오늘장 한 1에서 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일 매수가 눈에 띕니다. 환율 수혜, 3분기 실적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두 분은 이 종목에 기대를 걸어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는 X인데 사실 앞서 똑같이 만도도 실적에 대한 기대, 현대위아도 기대예요. 그럼에도 의견이 OX로 나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이제 단기로는 X를 드린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장기로는 좀 O를 드리는데,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사업으로도 지금 구분되고, 또 자동차 부품 이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관련 모멘텀을 얻는 그런 종목입니다. 만도와 결은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만도에 비해서 지금 차트상 하방 지지가 좀 덜 확인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매년 실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또 동일하고, 그리고 분기 실적이 훼손되었다기보다는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또 상황입니다. 만도처럼 현대위아도 증권사 리포트 자체도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계 부분에서는 아시아 최대 방위산업전에서 드론 방어 시스템을 또 선보이면서 또 좋은 기대감, 그리고 부품 쪽에서도 어팡불황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선방된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도와 좀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차이점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좀 힘입어서 지금 쌍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방금 건 이제 만도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를 외인이 받아내고 있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매수 이후에 보유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을 좀 다졌을 때, 그리고 추세 전환을 좀 기다리는 시점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만도부터 조금 들어가 보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현대위아는 관심 종목에 조금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좀 투자 의견이 나뉘어질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X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서진 시스템, 저희가 앞서 사용관 차장과 함께 통신 장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상승한 거는 뭔가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서진 시스템은 그중에서 실적, 이것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실적 회복이 본격화된다. 약간 통신 장비 내에서도 확실히 이제는 옥석이 가려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통신 장비 뭐 개별 이슈가 아니더라도 5G라든지 조금 6G로 묶어가지고 한번 섹터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5G라든지 뭐 6G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 재편 그리고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뭐 유럽, 한국까지 해가지고 6G 어떤 주파수를 선점하기 위한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 내에 들어가 있던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탈중국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신흥국으로 조금 국가들이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쪽의 어떤 공장들이 조금 반사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서진 시스템이 계속 수년 동안 베트남의 공장 증설을 계속 투자를 해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어떤 그 5G 통신 쪽으로 보시면 소형 기지국이라든지 소형 안테나 장비 또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인 DU 등의 기지국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전방 산업이라고 불리죠. IoT라든지 UAM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등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5G, 6G 이런 통신망들 거의 필수적입니다. 필연적이고요. 하지만 이들의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빌딩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형 기지국 안테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신 3사보다도 통신 장비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가에서도 뭐 1만 5천 대 이상의 소형 기지국을 설치를 마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권고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수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고 지금 통신 장비주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도 의견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 오늘장 마감에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13번 AI고요. 그리고 솔파 미셀도라고 해주셨어요. 솔파 미셀도 이거 뭐죠? 너무 어려운데 오늘. 아,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솔파 미셀도 파미셀 네, 중간에 그렇죠. 있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좀 좋지 않은데 예, 잘못된 유머 감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예. 준비할 때는 그쵸, 그때는 시장이 엄청 좋았어가지고. 좋았던 네. 것 같은데 저희가 급하게 좀 수정해 드릴 걸 그랬나 네. 봐요. 방승제 시장은 파미셀이고요. 여기는 조일 알미님이랑 13번 AI가 왜 엮여있는 이게 알쏭달쏭하실 수가 있는데 원소기호 13번 A 소문자 L입니다. 그래서 아. 13번 원소기호 알미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조일 알미늄 이야기 들어볼게요. 왜 네. 선택하셨습니까? 그 18일 중국 윈난성 정부가 전력난을 이유로 해가지고 중국 내 어떤 알루미늄 공장에다가 네. 감산을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한번 좀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최근 들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시세 분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유럽 쪽으로 보시면 역시 생산량이 120만 톤 감소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10배 이상 뛰었고 여기에 따라서 겨울철 글로벌 어떤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생길 텐데 여기에 따라서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 이 산업용 전기에 대한 어떤 가동률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알루미늄 공장도 어느 정도 셧다운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겨울철 이제 건기가 들어오게 되면 유럽 쪽의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뭐 노르웨이라든지 아이슬란드 등의 타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공장 가동에 큰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조일 알루미늄 실적을 보시면 다 좋습니다. 2분기 매출액 3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130%까지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부분들 좋게 보시면 좋겠고 내수와 수출 가격이 각각 33% 그리고 42%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 알루미늄 가격에 연동을 해가지고 판가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조일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신사업을 계속 확장 중입니다.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캐파 증설 중이고 여기에 따라서 공급 확장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소재가 최근 들어서 산업에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지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완성차 기업들이 니즈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차량 경량화에 관한 어떤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도 높이고 이 승객의 어떤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차량 경량화인데 기존에 쓰던 스틸 대비해 가지고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하게 됐을 때 배터리 효율도 높아지고 차량 무게도 낮아지는 점들을 계속 주목해 본다면 산업 내에서 알루미늄의 어떤 생산량도 올라갈 거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대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부터 2,200원까지로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3,6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1,87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을 마감해 매수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고요. 이번에는 파미셀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오늘 좀 제약바이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파미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줄기세포 줄기세포? 치료, 네. 그렇죠.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뭐 두 가지의 좀 좋은 이슈들이 있고 일단은 지금 성장주 중에서도 좀 그래도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또 제약바이오 테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그리고 또 연구개발 등을 위한 그런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료를 좀 공급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 관련 다양한 좀 바운더리에서 거래량 자체가 꽤 있는 그런 좀 종목이라 볼 수 있고 최근에 뭐 애플의 증산 철회 그리고 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관련 그리고 또 경기 체력, 유럽의 경기 체력 악화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이 겹치면서 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 안에서도 좀 견고한 섹터가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 있고 좀 유일하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세포 치료제 개발에 좀 뛰어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에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과대 낙폭을 좀 충분히 겪은 또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성장주에 대한 그런 갈증, 단기 수익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외인과 기관의 자금을 통해서 좀 유입되는 것이 확인이 좀 되고요. 유틸렉스나 뭐 올릭스, 소마젠 등은 이미 변동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HLB와 종근당은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 성격상 지금 바로 사서 수익 볼 수 있는 그러한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줄기세포 치료 예측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이제 게재한 부분 그리고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이제 재생의학 관련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 그러한 부분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요. 충분히 조정을 겪은 주가 위치이고 이러한 이슈들이 좀 외인과 기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가 매수에 좀 준수한 편이고 지금과 같은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이제 어제 체결 강도와 같은 뭐 109를 좀 유지하고 매도보다 이제 매수가 더 강하담을 좀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대장들의 단기 차익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피로도를 좀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뒤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파미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 들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600원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에서 진짜 상승폭이 다 반납되고 오히려 코스피는 오늘 하락 전환까지 하는 모양새인데요. 선물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은 어땠는지 먼저 기관 쪽의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방승재 실장님께서 추천주로 파미셀 가져오셨는데 네. 제가 여기에 조금 힘을 더해드릴게요. 기관 매수 상위로 파미셀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외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파미셀이 원래 유전자 진단시약 원료로 쓰이던 이 뉴클레오시드를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RNA 관련 치료제 연구 개발이 계속 활성화됩니다. 해서 여기
여기에 따라서 고객사의 요청이 증대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 이걸 맞추기 위해서 2공장, 3공장 계속 증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2공장 증설 효과는 4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거고 3공장은 이제 내년부터 숫자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수 상위로 하나솔루션인데요. 최근 들어서 백화점 사업인 갤러리아 부문 인적 분할을 했고요. 첨단 소재 부문도 물적 분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하나솔루션의 본업인 태양광 사업이 더욱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 한국토지신탁입니다. 2분기 영업수익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33%로 실적이 조금 악화한 부분들이 주가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토지신탁에서 조금은 국내에서 공격적인 토지신탁 상품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이 받게 되는 수수료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자 수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영업수익 증가 다음 분기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도 상위 종목도 우리금융지주입니다. 2분기 횡령 사건도 있었고 블록딜 이슈 등에 따라서 주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주 설립 4년 차가 됐는데 뭐 지주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대형 증권사라든지 대형 보험사 인수가 계속 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환율이 오르고 기업 대출이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위험 가중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A를 찾고 있다면 증권사가 됐든 보험사가 됐든 M&A를 실시하게 됐을 때 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위험 가중 자산 비중이 더욱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리스크들을 어떤 식으로 해지할지가 관건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 쪽의 수급 동향을 봤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 매도는 어땠는지 종목별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특징적인 거는 좀 뚜렷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이제 95% 무상 감자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물량을 또 외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방산업체 협력 소식 그리고 초고속 열차 또 EMU 3용 출고 소식에 좀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현대로템의 지금까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은행인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찾아보자면 타 은행 대비 좀 높은 기업 대출 비중 때문으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매근 순매수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으로는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7일에 전일이죠. 민영화 기대감에 의한 그러한 상승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성장주 자체에 대한 좀 좋지 않은 모습도 이어지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도 많이 분류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매도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KB금융의 카카오뱅크 또 지분 매각 그러한 또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 가계 마진에 좀 의존하는 그런 수익 구조 또한 좀 매도세를 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지카일륨입니다. 유상증자 청약 미달 이슈도 있고 그리고 유증과 전환사채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 때문에 주가 희석으로 인해서 좀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지카일륨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좀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상승폭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후장에 뭔가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하려다가 이를 다 반납한 거잖아요. 강보합권에서 반납한 것도 아니고 네. 실망이 좀 큽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랜만에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쌍끌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맙다 싶을 정도로 좋게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전에 조금 내줬다가 오후 들어서 계속 빠지는 정강후약의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흐름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추세적인 상승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기 때문에 뭐 오늘과 같은 어떤 급반등장에 또 급하게 들어간다기보다 뭐 전반적인 어떤 추세가 변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일일비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도 보탬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1,439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보시다시피 보합에서 계속 사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쭉 매도하면서 밀려난 주식을 밑에서 걸어서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 저가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어느 정도 지수가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만 하지 절대 지수 상승을 주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169.3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674.4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